택시 운전자가 그러면은 경찰에도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글도 많이 있더라고요. 욕을 막 하더라고요. 제가 그 댓글에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그 도로공사 신고한 것만 해도 칭찬을 못할 망정 비난을 해도 되겠냐 제가 그런 글도 쓴 거 있거든요. 택시 운전은 진짜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죠. 12시간 만에 또 화물차 현사처럼 발견이 된 것이죠. 이런 짓은 절대 안 되겠다. 부부싸움은 집에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 남편분이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평생 죄 지은 마음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일단 이것은 이제 2년 전에 그 사건이 발생한 건데 작년에 결론이 난 겁니다. 부부가 횡단보도 건너는데 운동한다고 걸어가는데요. 뒤로 걸어간 겁니다. 앞으로 걷는 것보다 뒤로 걷는 것이 그 운동량이 좀 증가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뒤로 걷다가 1톤 화물차 적지 않은 툭툭 친 겁니다. 어깨가. 여기서는 이제 쿵 소리가 난다고 그러는데 뉴스에서는 제가 10번을 들어도 100번을 들어도 쿵 소리가 안 납니다. 적지 않으면 저 어깨 부딪혔는데 그 화물차 그 감각이나 있습니까? 이제 화물차는 앞에 보고 신호가 바뀌니까 출발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250m 뛰어왔다는 겁니다. 뛰어가지고 창문을 뚫린 다음에 우리가 당신 차에 붙였다. 치료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뒤로 걷기입니다. 공원이나 산에서 뒤로 걷는 분들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럼 횡단보도를 뒷걸음으로 건너다 차와 부딪혔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차들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부가 차와 부딪힌 겁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부부가 나란히 뒤로 걷고 있습니다. 2년 전 서울 양천구에서 난 사고입니다. 뒤로 걷던 부부는 입원했고 차주를 상대로 병원비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차주 보험사가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요. 1심은 부부의 소를 들어줬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앞을 보고 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부부에게 각각 100만 원씩 주라고 결정했는데요.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부부가 앞을 보고 걸었다면 차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고 뒷걸음으로 횡단보도를 지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던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했고 부부는 양측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게 1심에서 둘이 아프다고 누웠으니까 1심에서 100만 원씩 줘라 그런 거 아닙니까? 부부들한테. 근데 이제 제 생각인데요. 아까 신랑이 250m 뛰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50m 뛰어온 사람이 실제로 아팠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프지도 않은데 눕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변호사 비용을 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양쪽 변호사 소송 비용이 2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부부는 2천만 원이 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보면 좀 고소한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입니까 그러는데 작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9월 달에 그런 것이거든요. 뭐 하는 건지 보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 차가 이거거든요. 이 사람 차인데 소변이만 나오니까 차에 내려가지고 남의 차에다 소변 보는 겁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것이 대부분이 차로 위반 할 때, 차로 변경을 할 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차로 변경이랑 통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교차로,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택시가 정지선을 한참 지나 멈춰서 있습니다. 뒤따르는 우회전 차량을 배려한 것인데도 쉴 새 없이 경적이 울려듭니다. 저는 직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비켜줄 자리는 없고 그러면 좀 마음이 조급하고 좀
비켜줄 수가 없는데 자꾸 빵빵거리면은 좀 불쾌한 마음도. 지난 7월 서울 동대문의 편도 2차로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64살 이모 씨가 신호대기 중인 직진 차량 탓에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다 가로막힌 겁니다. 이 씨는 앞선 차량을 향해 비키라는 취지로 35초 동안 계속해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고 이 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오늘 이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협한 난폭 운전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합니다. 현행법은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다른 사람을 위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난폭운전이 아니고 보복운전이죠. 난폭운전, 보복운전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칼치기 하는 거 있죠. 휘겨들어서 휙 도는 거, 끼어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불특정 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난폭운전.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상대로 경운기를 빵빵거린다든가 상해하다 번쩍인다든가 불을 계속 밟는다든가 이게 보복운전이죠. 이것은 그 특정인을 상대로 한 거 아닙니까? 보복운전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판사가 도로교통법을 잘 몰랐든가 아니면 엄청 많이 봐준 거다. 보복운전이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이것은 차로빙 할 때인데요. 갑자기 끼어드는 겁니다. 여기 하얀 차입니다. 확 끼어들죠. 차로 변경할 때는 그 룸밀러, 사이드 미러를 보고 방향시도 켜고 서서히 시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갑자기 끼어들면은 이런 사망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택시가 끼어드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그 하얀 실선으로 되어 있죠. 실선으로. 이것은 이제 들어가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들어가다가 직진 차량 사고 나면은 기존에는 9대1, 90%, 10% 책임을 졌는데 지금은 그 100대 0으로 처리가 되죠. 100% 잘못으로. 근데 실선인데 터널, 다리 위 그런 데서 그 끼어들다 사고 나면은 100대 0은 물론이고 형사처벌, 벌금까지 나온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 끼어들지 말라 지시를 했는데 끼어들었기 때문에 지시 위반입니다. 신호 및 지시 위반 6만 원에 벌점 15대 부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러시아에서 그런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까만 차가 끼어드는 것이거든요. 끼어들려고 하는데 뒤에서 안 끼어들지 모르니까 창문 옆을 뭘 꺼냅니다. 뭡니까? 권총이죠. 안 끼워주면 쏜다 그러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차로 변경 중에 그 사건이 발생한 건데 부산에서 그런 겁니다. 지금 신호가 직진 및 좌전 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직진이고 미니쿠퍼는 좌전하려고 하는데 SM5가 중앙선을 넘어서 딱 가로막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은 이 SM5가 여성 운전자거든요. 나쁜 행동을 한 것 같죠. 근데 이 운전자가 이런 행동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300m 전에서 이 여성 운전자가 진행을 하는데 미니쿠퍼가 갑자기 확 껴든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빵 그런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놀랐으니까. 그랬더니
미니쿠퍼가 차를 세우고 내려가지고 망치로 이 그 SM5를 수차례 가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와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여성 운전자가 따라와가지고 맞고 왜 아까 내 차를 망가뜨렸냐, 부셨냐 따지고 이렇게 가로막은 겁니다. 무서우니까 택시로 도망갑니다. 저 사람 얼마나 그 책임 얼마나 져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이제 특수손괴죄죠. 위험한 물건으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으니까 특수손괴죄 1,000만 원 벌금이죠. 그다음에 양 차량도 고쳐야죠. 이 차량 고쳐줘야죠. 그다음에 여성분이 나 무서웠어, 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어, 민사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도 변호사 사야죠. 양쪽 변호사 비용 한 2-3천만 원 깨지는 건 뭐 순식간이죠. 몰iten성이라고 부르면은 폭삭 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수손괴죄고, 이것도 이제 이 버스가 차로 변경을 하는데 방향시등 깜빡이지 않고 끼어드는 겁니다. 깜빡이 안 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차가 너 깜빡이 되면 갑자기 끼어들었어? 그러면서 가가지고 자기도 확 끼어드는 겁니다. 갑자기. 이것은 이제 100대 0이죠. 100%. 승용차가 100% 잘못한 거죠. 버스가 피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망사고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보험 처리했을 텐데 이것은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저 같은 보험 처리 안 되게 만들 거예요. 왜냐면은 교통사고라는 것은 과실, 실수라는 걸 교통사고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일부러 고르는 것은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보험 처리 안 되고 생도로 다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보복 운전하면은 우리 중국을 빼놓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땅덩어리가 크니까 완전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이제 이 불도저가 차로를 2개 차로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이제 운전자가 와가지고 야 차로 1개만 차지해야지 왜 2개를 차지했어? 막 따지니까 이 불도저로 막 보복 운전하다가 나중에 총 맞아 죽는 겁니다. 중국 산시성의 시내 교차로에 불도저가 멈춰섭니다. 차선을 2개나 차지했다며 뒤따르던 운전자가 항의합니다. 그러자 불도저 나를 들어 내리찍을 듯 위협합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오히려 경찰차를 위협하며 교차로를 맴돕니다. 큰 덩치 앞에서 경찰차도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자신과 처음 시비가 붙은 승용차를 들이받고 승객들은 혼비백산에 도망칩니다. 女主二组远端拦阻思想，防止肇事车辆冲向闯关。 무장 경찰이 추격하지만 서기는커녕 계속해서 도망갑니다. 전동 오토바이를 들이밟고
후진하던 불도저에 행인이 부딪힙니다. 한참을 질주하다 버스를 들이받은 불도저 운전자가 잠시 머리를 내민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一路之交这个事情，就啪的一下，小心把我地起来，就地起来20多个赛车的生命就被我救了。 운전자가 사살되면서 30분 넘게 벌어진 광남의 제주국은 끝났지만 한 명이 숨지고 10명 넘게 다쳤습니다. 땅도 어리가 크니까 스케일도 크더라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본 것이거든요. 올바른 차로 변경 방법입니다. 여기 화물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하고 깜빡깜빡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어가서 고맙습니다 깜빡깜빡하고 이렇게 차로 경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뭐 사고는 없다. 물론 사고도 없고 그 다음에 다툴 일도 없는 것이죠. 다음 유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턴을 왔습니다. 표지판에 좌회전 및 보행자 신호일 때 유턴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행 및 좌회전 시 유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턴할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죠. 좌회전 신호를 받았을 때 유턴하라, 보행 신호 시, 횡단보도 녹색일 때 유턴하라, 적신호 시, 그 다음에 신호 없이 바닥에 백색 점선에 유턴 표시가 있고 이 네 가지의 경우에 유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운전자는 유턴할 신호를 기다리는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차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빵빵거리는 겁니다. 야, 너 여기 반대편에 차 오지 않으니까 그냥 돌아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운전자는 이제 끝까지 기다렸다가 자기 신호에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는 겁니다. 징그럽다 징그러워. 뭐 아니야. 안 그런데 그래도 자유인데 뭐 계속 그래. 시간 책임질 건가? 시간이야. 들어왔어? 짜증나게 가서 불법으로 다녀서 그래? 이게 맞추고 나버리고. 옛날 같은 줄 알았나 보지? 옛날에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러한 일을 겪은 뒤 3시간 만에 화물 차량이 사고 났습니다. 해당 트럭 또한 불법 유턴 차량으로 인해 적재물이 운전석을 뚫고 나오는 사고가 났으며 해당 도로는 빠른 시일 내에 불법 유턴을 못하도록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트럭이 화물차가 적재물이 운전석을 뚫고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뚫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화물차는 신호받고 막 달려왔죠. 왔는데 불법 유턴 차량을 보고 급제동하는 거죠. 그랬더니 적재물이 콘크리트 기둥이 운전석을 뚫고 나온 거죠. 이렇게. 근데 운전자는 털끝 하나 다친 데가 없을 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상이 어떻게 이렇게 부상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꽝 소리가 날 때 순간적으로 조속적으로 몸을 싹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친 데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피할 방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 유턴하면은 이러한 큰 사고가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유턴의 정의를 살펴보면요, 유턴은 내가 주행을 하다가 되돌아 갈 명백한 의사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유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선은 침범을 끊죠.
중앙선 침범이랑 유턴 차이가 뭐냐면은 똑같은 6만 원인데 유턴은 벌점이었고 중앙선은 벌점이 3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중앙선 침범을 가져오게 되면은 벌점 없는 걸 끊어주세요 그러면은 뭐 유턴을 끊어주는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중앙선 침범 끊어도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 침범이라는 것은 차가 중앙선만 닿아도 중앙선 침범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여기는 지금 보면은 노면에 백색 점선에 유턴 표시가 있습니다. 자, 유턴할 때는 앞차부터 합니까? 뒷차부터 합니까? 앞차. 근데 뒷차가 먼저 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부에 유턴에서 유턴 구역에서는 앞차부터 순서대로 돌아야 된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뒷차가 먼저 돌아도 되는 겁니다. 예? 사고. 그렇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제가 여기서 이제 정확히 이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전에 그래서 이제 요게 전주지방법원에서요 이렇게 사고 났는데 전주지방법원 판사가 이것은 뒷차가 100% 잘못한 거다 판결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손해보험협회 과실상계 몇 대 몇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책자에 보면은 이건 7대 3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 유턴차 70%, 뒷차 70%, 앞차 30%, 7대 3입니다.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판사들이 이런 걸 판결하려면은 손해보험 책자를 보고 이제 손해보험에서 책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각 보험회사에다가 다 줘요. 주고서 이거 보고 해라 기준이거든요. 그런 책좀 보고 해야지. 지 맘대로 이걸 100대 5로 만든 100대 0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냐 그랬거든요. 그리고 한 1년 반, 2년 좀 안 됐는데 제 책자를 다시 보니까요. 거기 손해보험 책자에 뒷차가 100, 이건 100대 0이다. 100% 잘못했다.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아, 이게 과실상계 몇 대 몇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 판사들이 판결한 거고 계속 이렇게 수정해서 나가는구나. 그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7대 1이었지만 지금은 100대 0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뭐 유턴은 뭐 뒷차가 먼저 돌아도 위반이 아니지만은 뭐 사고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앞차부터 순서대로 도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여기 보면 좌회전 시 유턴, 좌회전이 돌았어요. 유턴가 이제 내 신호 지시받아서 이렇게 유턴하는데 우회전 차량이 야, 나 우회전 가는데 네가 거기서 휙 돌아가지고 내 앞길을 막고 빵빵거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이거 우회전 차량이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나는 내 신호 지시 받고서 유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권은 유턴차에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이것은 7대 3이 됩니다. 7대 3. 70%, 30% 책임 있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돌다 사고 나면은 7대 3. 근데 이게 없어요.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생각 없고 그냥 백색 전선만 있고 이렇게 유턴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바뀝니다. 요게 유턴차가 80%, 요게 20%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 비보에서 유턴하면은 비보에서 좌회전할 때 좌회전하면은 좌회전하는 차가 80%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비보 비슷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호가 있으면 7대 3으로 우선권이 있지만은 신호가 없는 데서는 우회전차가 8대 1로 우선권이 있다. 자,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 침범에서는 안 되는 이유. 중앙선 침범을 하면은 충격액이 배가 되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에서는 안 된다. 여기 중앙선 침범 나오는 것은 대항차, 반대 방차에 충돌을 말하는 것이죠. 반대 방향의 차. 이거 중앙선 침범 보십시오.
중앙선 침범사고니까 아닙니까? 중앙선 침범사고라는 것은 반대 방향의 차가 충돌이 어렵죠. 이것은 이제 화물차는 반대 방향인 아닌 측방차, 우측에서 나온 차 아닙니까? 그래서 사고 당시에 비록 화물차가 중앙선을 물었다 할지라도 반대 방향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침범사고가 아니다. 이건 중앙침범사고 좀 보십시오. 이거 중앙 만약 사고 났다면 이거 중앙침 사고입니까 아닙니까? 중앙침 침범사고는 것은 반대 방향의 차가 충돌이 어렵죠. 자, 중앙선을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이 차는 반대 방향입니까 아닙니까? 중앙선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이죠. 중앙선 넘어갔지 않습니까? 나를 기준으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 나면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화물차 같은 경우에 적잖 긴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우회전하려고 이렇게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번에 이제 적잖 기니까 못 들어가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전진 후진 가지고 후진했다가 딱 들어가는데 이 직진차 꽝 했다. 이랬을 때는 반대 방향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중앙침범사고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이 없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건 그냥 보여드린 것이고요. 중앙선 침범사고라는 것은 사고 났을 때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는 당연히 중앙선 침범사고는 없으니까 손이 없으니까 사고 처리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럼 처리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도로의 양쪽 길체입니다. 딱 여기 재가지고 임의로 딱 나눠서 임의의 가상선, 가짜선이라는 얘기죠. 가짜로 중앙선을 거가지고 1cm라도 많이 넘어간 차량을 가해차는 지정한다. 이 말은 둘 중에 1% 잘못하면은 경찰에 신고가 되면은 그 사람이 스틱을 끊는다는 얘기죠. 피해자는 안 끊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서 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여기에 이제 주정차 차량이 있다든가 적재물이 있다. 그랬을 때는 길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으로 딱 나눠서 1cm라도 많이 넘어간 차량을 가해차는 지정한다. 이제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처리해야죠. 보험 처리할 때는 5대5입니다. 5대5 똑같거든요. 왜냐면은 한 사람이라도 양보했다면은 이 사고 안 났을 텐데 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처리할 때는요 과실은 똑같습니다. 5대5. 이제 요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법 주정차는 낮에는 10%, 밤에는 20%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원인 제공했다고 여기는 볼 수가 없죠. 왜냐면은 여기는 백색 아닙니까? 여기가 황색으로 됐다면은 불법 주정차 구역이죠. 근데 이거는 불법 주정차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 통로랑 거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얀 선으로 된 것이고, 이게 만약에 흰색 실선이었다. 요 노란선이 한 줄이 점선은 주정차 가능, 하나짜리는 여기 표지판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시간대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가능. 그때는 괜찮지만 아닐 때는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노란선이 2개다. 그건 무조건 주정차 금지고요. 근데 여기는 하얀 시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노란선이었다면 이 차에 대해서 이 차량 사고가 났다면 책임을 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이전에는 동일 방향 중앙선 침범에서 중앙선 침범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 하나 냈대요. 그랬더니 어느 검찰청에서는 검사는 처리하고 어느 검사는 또 아니라고 그러고,
그 지역마다 틀리고요. 또 어느 경찰이 된다고 그러고 어느 경찰 안 된다고. 제가 이제 경찰청에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부분은 꼭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꼭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하실 때는 생각하실 때는 이거 중앙신고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기 때문에 이건 중앙신고입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청입니다. 요청. 저서까지 꽉 찼는데 하나도 없어. 이랬을 때 근데 이제는 이제 중앙신고가 아니면은 이제는 중앙신고 사고 처리됩니다. 가해 차량은 앞차입니까 뒷차입니까? 가해자 뒷차량이죠. 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신이 먼저 중앙선 넘었다면은